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쭈럭입니다. 오늘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스마트팜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주실 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마트팜에 대해 알려드릴 호 선생입니다. 네. 호 선생님, 혹시 그럼 스마트팜은 뭐 어떤 것인가요? 네, 스마트팜이란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등을 가지고 빛의 농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그리고 이제 영양분 등 그거를 손쉽게 제어하면서 365일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첨단 온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집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스불을 꺼놓고 왔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집에 애완동물이 잘 있나 이런 거 확인할 때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스마트폰으로 이제 저희가 작물 재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할 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뭐 온도나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나 뭐 이산화탄소, 습도 같은 것들이 이상 사항이 발견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오는. 그럼 최근 스마트팜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팜은 인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출생률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농촌 인구 감소, 다들 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농촌 인구 감소라든가 그 얘기는 네.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기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계절에 맞지 않는 뭐 날씨들이 있으면서 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작년에 태풍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손을. 그렇죠. 작년에 장마가 뭐 40 며칠 동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홍수 피해나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들이 엄청 많았었던 거죠. 혹시 그러면 국내나 해외 스마트팜의 그 시장 상황을 좀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먼저 국내에는 스마트팜 보급률이 우리랑 농지 면적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황이에요. 일본은 전체 농지의 8% 정도가 스마트팜이 이미 보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훨씬 못 미치는 0.9%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차이가 많이 나네. 그렇죠. 스마트팜이 아직 이 우리나라 전체 농지에 뭐 보급될 수 있는 성장성은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 지원 정책도 혹시 있을까요? 네, 최근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건설을 해서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1%에서 2% 정도 저금리의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을 하고 있기도 하고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 있거든요. 농촌 인구가 워낙에 감소된다고 하니 청년들 500명, 매년 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을 수료하면 농업에 대한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떠난 청년들을 다시 이제 농촌으로 불러들일 그런 정책들이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 해외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해외 상황으로 보면 해외도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뭐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뭐 3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기도 하고,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폭염과 장마 그리고 건조한 기후들 때문에 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조사해 본 바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정부에서 자국 농업을 80조 원 규모로 늘리기 위해서 매년 5천억이 넘는 금액을 연구개발비를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막화 기후잖아요. 이 사막화 기후에서는 작물이 자라기 힘들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자급률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10% 미만의 자급률과 나머지 이제 90%가 넘는 식량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 네네. 기름 부자인데 그 식물에 대해서는 작물에 대해서는 식량은 뭐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국가들에도 스마트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뭐 생겨가 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혹시 국내 스마트팜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다는 기업이 있다는데 네. 네, 혹시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알아본 결과 그린플러스라는 회사가 스마트팜 기업 중에 유일하게 국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그린플러스라는 회사가 20년 넘게 국내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뭐 국내나 일본에서 많은 경험들을 쌓아오고 시공 능력을 쌓아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또 시공 능력 평가 10년 연속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 그린플러스라는 그 기업이 되게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스마트팜 시공능력 평가 1위를 바탕으로 10년 연속 1위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도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혁신밸리죠. 거기도 이제 그린플러스가 시공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대 규모로 스마트팜에 대한 시공 실적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는 뭐 20만 평, 뭐 일본에서는 60만 평 정도라고 스마트팜 시공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린플러스가 또 혹시 또 다른 좋은 점이 또 있을까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호주와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에 이 K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이 진출했어요. 이 호주와 뉴질랜드,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에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이 이제 진출을 할 MOU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그 농촌진흥청의 사막 스마트팜 실증 사업이라고 주관기관으로 선정돼서 정부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 아랍에미리트 그렇죠. 거기도 이제 지금 진출을 했군요. 네네. 우리 한국 기업이. 그렇죠. 뭐 이거 해외 진출 말고도 이 호주와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뭐 해외 진출 말고도 지속적으로 뭐 기후 변화에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로도 아마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더 확장성이 더 이제 성장성이 더 이제 돋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그린플러스의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재밌는 회사들인데, 그린 PC팜이라는 자회사가 먼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 최대 단일 규모로 장어를 양식하는 네. 장어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렇죠. 스마트 양식을 하고 있고 폐사율을 많이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환 여과식으로 썼던 물을 버리지 않고 여과를 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장어의 크기별로 자동 선별 시스템도 있고, 중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직원들과 연결을 해놓고 비상상황 시에 알람, 그리고 뭐 물의 농도나 온도, 습도 같은 것들도 다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스마트팜의 기술을 녹인 스마트 양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그린 K팜이라는 자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국내 최대 단일 규모의 딸기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 기술이 직대성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마트팜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들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들을 하고 있어요. 그 딸기뿐만이 아니라 아직 뭐 비밀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작물들이든 자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린플러스가 또 이제 리포트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네, 한번 그 리포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뭐 최근에 발간된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투자 의견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라고. 스트롱바이는 거의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작은 기업을 스트롱바이로 강력 매수로 목표 주가 3만 원에
추천을 했다는 거는 여기 애널리스트 분이 정말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주요 의견들을 제가 대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일단 첫 번째는 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해외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로 이 작물 재배에 대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그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린플러스는 지금까지 평균 PER을 18배 정도 받았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 경쟁 그룹들, 피어 그룹들이 그 농업법인 회사들 그리고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들과 같이 묶여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회사들은 평균 PER이 뭐 20배 정도라고 하니 그린플러스는 18배가 딱 적당한 수준인 거죠, 지금. 근데 이 리포트에 보시면 작년 2020년 미국에 상장된 스마트팜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 기업들과 피어 그룹을 다시 형성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은 지금 평균 PER을 30에서 40배 정도까지 받고 있거든요. 뭐 2배 이상을 받고 있네요. 그죠? 최대 많은 데는 120에서 130배도 받고 있으니. 그래서 그 그린플러스도 이제 다시 가치평가를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30에서 40배 정도도 그린플러스는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밸류에이션은 현재 저평가고, 지금까지 있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을 기대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리레이팅이요? 리레이팅이 뭐죠?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스마트팜 회사들은 대부분 그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글로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땅덩어리에서 스마트팜을 하는 거랑 국내에서 스마트팜을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이제 그린플러스가 호주에 네. 그 호주와 뉴질랜드 큰 땅덩어리에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충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기업, 아니 그린플러스가 지금 해외 진출을 했다고요? 네.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 호주의 K 스마트팜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좀 있다는 거네요. 미국의 스마트팜이랑 비교해서. 그렇죠. 미국이나 그 네덜란드에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이 탑티어 회사들이거든요, 네, 글로벌에서.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또렷하지 않잖아요. 네.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강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도 강하고요, 뭐 폭염이 있는 여름철에도 강하고,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 건조한 겨울에도 우리 스마트팜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어떤 계절에도 강한 스마트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의 시공 실적이 많은데, 네. 일본은 지진이 많은 국가잖아요. 네. 지진과 해일이 많은 국가인데 그 지진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이 되게 굉장히 높은가 보네요. 네, 그래서 호주에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롱바이가 이제 그런 근거로 이제 리포트를 내신 거군요. 네네. 지금 그린플러스는 뭐 지속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날이 많다라고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호 선생님과 함께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주린이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호 선생님 한마디. 네, 앞으로 뭐 주린이 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던가 아니 주식 용어 그리고 관련 산업별을 조금 공부를 저희가 해와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준비해서 지금 오늘 첫 촬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네요. 말을도 잘 못하고 서스럽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쭈룩 여러분 안녕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야 돼요. 구독과 쭈룩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요.
이런 것들. 맞아.